펫보험 넥솔과 함께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할 거요 라고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래서 펫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넥솔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한 경영학과 학부생 안재현, 김나연 팀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현재 먼저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넥솔은 메리츠 화재와 직접 계약해서 내년에 펫보험 상품을 출시를 준비 중이고요. 또 두 회사가 계약한 형식은 메리츠 화재가 펫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내놓으면 넥솔은 이를 독점 판매하며 판매 과정에서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고객 경험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 경험을 어떻게 잘 높일 수 있을지, 즉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펫보험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펫보험 시장 조사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그리고 카페나 유튜브 댓글 같이 대체로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에 내놓은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반려견의 숫자가 740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펫보험에 가입해 있는 반려견의 숫자는 약 5만 마리 정도로 1%도 되지 않는 아주 저조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반려인들이 왜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시중에 있는 펫보험의 보장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장 내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복잡하다든지 또는 그런 조건들이 까다로워서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추측을 하면서 시중 펫보험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찾아보았을 때 시중의 펫보험의 보장이 충분하지 않아서 라는 질문에는 평균적으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평균적으로 1회 진료비에 사용하는 돈이 약 84,000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현재 모든 시중에 있는 펫보험들이 보장하는 내역이 한 번 진료비를 할 때 10만원까지는 모두 다 보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드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까지의 수술비도 보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보장 내역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서 라는 것에 대해서도 더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가입 절차 또한 다른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같이 이런 미니 보험들의 형태와 비슷하게 펫보험도 다이렉트 보험 형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넣고도 빠르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10분 안에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즉, 현재 나와 있는 시중의 펫보험 상품에는 큰 페인 포인트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탐구해보기 위해서 저희는 핵심 질문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당신이 진짜로 왜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총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펫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총 8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의 결과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 펫보험에 대해서 아예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펫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으로 보험보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을 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또는 병원비보다 보험료가 더 비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찾아본 것 같지만 실제로 조금 더 깊이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직접 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다기보다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글 또는 카페 글들을 통해 찾아보면서 그냥 카더라, 이렇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또 우리 강아지는 건강해서 보험 필요 없어요. 우리 강아지는 병원을 잘 안 가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병원비가 많이 드는 큰 병은 종류도 별로 없는데 나 잘 안 걸리지 않나요? 아직 병원에서 많은 돈이 든 적이 없어서 병원비가 비싼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경우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경우 이렇게 두 경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거나 또는 현재 키우고 있는데 어린 2살이나 3살 정도 되는 어린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실제로 아직까지는 병원에 갈 일 자체가 별로 없고 병원비가 아직 안 드는 상태가 맞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했습니다. 이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펫보험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또는 보장 내역을 잘 알지 못한다 라는 이 경우는 정리하자면은 펫보험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애초에 그런 문제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펫보험을 찾아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릴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즉 너무 어린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던가 처음 키워보면서 그런 큰 질병에 걸려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강아지가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는지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요. 실제로 요즘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뭔가 장난감을 키우듯이 좀 예뻐서 키운다 이런 인식이 강했다면 요즘은 우리의 가족,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 아이를 기르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또는 잘 많이 찾아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한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상품을 구매하는 데까지 인지, 고려, 결정의 순서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펫보험의 현재 상태는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직까지 애초에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품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여러 옵션을 비교하는 그런 상태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인들이 한 번쯤은 펫보험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자. 펫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고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경로가 맥소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미션이었습니다. 해당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건강에 발생하는 위험 신호를 알릴 수 있어야겠고요. 보험사의 보장 내역을 좀 더 개인에게 현재 자신의 상황에 와닿도록 전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든 반려견의 건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집안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지닌 40대, 50대 여성 반려인이 이용하기 쉬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 집안들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이뻐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라 하는 것이 20대, 30대 어린 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40대, 50대의 반려인, 즉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상품을 구매할 때 그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프라인의 친화적인 채널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친숙한 UI를 통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프라인 친화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이 저희는 키오스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갈 만한 장소에 반려인들이 뭔가 구매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키오스크를 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반려견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했고요. 두 번째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무언가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근처에 있는 다른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물어보면서 그리고 또 그들을 관찰하면서 낸 결론은 산책을 갈 때 그런 시작 지점으로 공원 같은 곳에 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또 동물병원 대기실에 놔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프로토타입을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이런 재밌는 화면, 귀여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재미 요소를 강조하고 진입 장벽을 낮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해서 정보 요구받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따라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을 때는 반려견의 건강에 가장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이 나이나 견종, 또 중성화 여부, 또 예방접종을 맞았는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또 어떤 사료나 영양제를 먹고 있는지 같은 먹는 요소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건강 포트폴리오와 더불어서 뭔가 더 큰 재미 요소, 사람들에게 나 이런 것도 해봤다라고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미있는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견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 해당 사진에다가 필터를 씌우는 등 이목을 끌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면 이를 건강 포트폴리오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는 이렇게 모은 정보를 토대로 건강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될 텐데 이 결과지는 모바일 웹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펫보험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키오스크라는 형식을 저희가 채택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을 통해서 웹에 들어가고 또 바로바로 한 번 클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키오스크의 마지막 단계에서 휴대폰 번호를 받고 그 휴대폰 번호에 결과지를 전송해주는 식으로 결과지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주는 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건강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이 되겠는데요. 반려견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왼쪽에 있는 영양 상태, 또 오른쪽에 있는 활력 같이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한편은 이런 식으로 푸들이라는 견종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나 대퇴골두 허황성 괴사, 피지선염, 녹내장 같은 그런 유전병들이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보통 슬개골 탈구 정도까지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찾아보고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또 그 바로 아래에서 보험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펫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소비자들이 더 많습니다. 펫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하게 한다든지 보장을 좋게 만든다든지 상품 자체를 좋게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아직 그런 보험 상품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전에 보험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기 전에 애초에 찾아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인들에게 반려견의 건강에 대해서 또 펫보험에 대해서 고민해볼 기회를 준다면 반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런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타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펫보험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넥솔이 그의 첫 입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옆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